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주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불교 주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성주를 그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성성원 선지님에게는 이제 또 이런 그 법문을 이제 외계하셨고, 또 오늘 지금 말씀드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게는 이제 이런 것을 외계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대종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성성원 선지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 초창기 원불교 교화에 이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모두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의 그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래야만이 교단에 어떻게 이제 헌신하고 살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은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언은 많이 보셨죠? 배운 분들이,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지금 못 보셨나 모르겠는데 참 그 대단하신 그 교단의 그 지금 선진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구인 제자를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1산, 2산, 3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8산까지 하시고 중앙에 이제 정산 이렇게 이제 두셨는데, 이제 여자 선지님들도 1타원, 2타원, 3타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9타원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9타원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법포를 내려주셨는데요. 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은 1896년, 그렇게 이제 열언이 탄생하신 해가 1896년 서울 대조동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그 대조동은요, 현 종묘예요, 종묘. 종묘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조선조 이제 태조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곳이 종묘거든요. 이제 대조동이 아닙니다. 저 장안 아니에요. 불광동은 저 뒤고요. 예. 지금 현 종묘입니다. 대조동이요. 종묘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성균관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종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그냥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부친은 이유태라는 분이세요. 이유태. 그리고 모친은 민자연아. 예, 민자연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민자연아. 이렇게 이제 부친과 이제 모친의 지금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남 삼녀 중에 차녀로 출생하십니다. 여전히 참 삼남 삼녀 중에 차녀로 출생을 하시는데, 이 유태 열언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전해지는 바가 없고요. 민자연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참 대종사님 초기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받드는데 아주 참 결정적인 역할을 이 민자연아 선지님이 하십니다. 특히나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진영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요. 참 묘해요. 근데 대종사님 진영은 많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종사님께서 왜 두루막도 아니고 흰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찍은 진영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옷을 누가 해 올렸는가 하면은 민자연아, 그러니까 구타원님 어머니셔요. 이 어른이 옷을 지어가지고 대종사님께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입으시고 또 서울이니까 그 서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서울이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 그 진영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그런 게 젊으실 때죠. 대종사님께서 젊으실 때 그 찍은 사진이 이제 그렇게 진영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옷을 해 올린 분이 민자연아, 이 구타원님 선녀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옷을 해 올렸습니다. 근데 이 구타원님의 이 씨는요, 누구 자손인가 하면은 이항복, 호가 뭡니까? 이항복. 오성이에요. 오성한음. 예, 오성한음 많이 들어보셨죠? 참 이 두 사람이요. 저는요, 출가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나 어른들에게 오성한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제가 많이 들었던지요. 아주 귀에 그냥 오성한음이 쟁쟁하도록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서너 살 차이예요. 오성한음 두 사람이요. 오성은 이항복이고 한음은 이덕형. 이제 이 두 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게 깨복쟁이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깨복쟁이 친구인데 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한문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일화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지금 오성한음 이 두 분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얘기가요. 우리 이제 할아버님들이나 이제 사랑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들을요. 저는 그냥 계속 많이 이제 들은 분이 오성한음 이제 이런 어른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님께 들은 그 얘기 중에서요. 둘이가 이제 같이 동문수학을 한 거예요. 한 훈장님 밑에서 이제 한문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한문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지금 한문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모두 한문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소학이면 소학, 대학이면 대학을 놓고 이제 훈장이 새겨 가지고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새겨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걸 이제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요, 소학대학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사서상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야지만이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한문 물리 터진다 그러죠? 물리 터진다 그러는데, 물리가 터지지 않으면은요, 저는 물리가 안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게 한문은요, 이게 이제 편편히 조각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야지만이 한문, 토를 안 달아놓고 한문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리 터진 사람은요, 한문만 쭉 나오면은 그 나온 한문을 말이죠, 토를 탁탁탁탁 달아가지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물리 터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를 트기 위해서 외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 들은 얘기예요. 훈장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이제 외우라 그렇게 이제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훈장이 잠깐 졸아버렸어요. 깜빡하는 거예요. 졸아보니까는 아이고 선생님 훈장님 어떻게 졸으십니까? 훈장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야들아 내가 공자님 뵙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는 오성한음 이제 두 어린 아이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제가 공자님을 배우니까 훈장님 안 만났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기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수많게 들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지가 순간순간 나오는 기지 아닙니까 이것이요. 이런 이제가
오성하는 이 두 사람이 어릴 때에 깨복자의 친구로서 같은 한 훈장부터 하는데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이제 그 가을이 됐는데 이제 감이 열어 가지고 잘 익었어요. 그게 이제 감이 익으니까는 그 아이들 따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주 이제 맛있게 감이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먹고 싶으니까 저거 따먹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놈이 이제 저 모두 감나무가 대체로 예전에 보면 어디에 숨기는가 하면요, 담장 가에다가 이게 담장 안에다가 감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감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갖고는 가지가 어디로 뻗으면 저쪽 집으로 가지가 딱 뻗은 거예요. 근데 그 가지에 좋은 감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따려고 하니까 저쪽에 있는 집이 이건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 하인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못하게 하니까, 감은 먹고 싶고, 못하게 하니까는요, 오성이 어떻게 하면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갖고는 예전에 문이 말입니다. 이 창문 아닙니까? 창문이거든요. 창문에다가 말이죠, 손을 갖다가 팍 집어넣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어른 계시는데, 이런 게는 이게 이제 창호지를 뚫고 이건 들어가 있죠. 자, 들어가 있는데, 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른님, 이 팔이 제 팔입니까? 어른님 팔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게 네 팔이지 왜 내 팔이냐? 그러면은 저 담장에 있는 감이 우리 것입니까? 어른님 것입니까? 너 것이지. 그래갖고는 그 다 감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오성하놈이 이런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대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대과 급제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분들이 살으신 연대가 언젠가 하면요, 임진왜란때 선조대왕 때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초기에는 영의정이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 서해 선생 들어보셨죠? 서해 유성룡. 자, 서해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저 지금 안동 분이시거든요. 안동 이제 그거 지금 하회 마을, 하회 마을 우리 옥타님 가보셨죠? 안동 출신이니까 하회 마을 가보셨겠구만요. 참 하회 마을 멋집니다, 진짜요. 그 왜 화해인가 하면요, 낙동강이에요. 이렇게 낙동강이 저 북에서부터 남으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북에서 올라오다가요, 내려오다가 남으로 내려오다가 완전히 하회는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북으로. 그래갖고는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요에 가운데 이제 낙동강이 맹 도니까요, 가운데 이제 그 하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회 마을에 유성룡 대감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갖고는 지금 충효당이라고 이제 아주 이제 멋진 참 그 집이 지금도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효당이 저희 사돈 집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질부, 우리 종손 우리 질부가 그 지금 하회 유씨 그 충효당 그 종손집에 이제 막둥이 딸로 이제 우리 질부가 이제 거기서 왔는데, 그 이제 그 하회에서 그렇게 나셔가지고 우리 이제 서해 선생이 참 우리가요, 서해가 참 그 이순신을 처음 가셨어요, 서해가요. 그게 이거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신 거예요, 서해 선생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청거해 가지고는요, 전라자수사로 임명을 내신 분이 지금 누군가 하면은 서해 선생이에요.
갖고 임진왜란 한 7년간의 말입니다. 이순신이 말이죠. 막대한 영향을 지금 행사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세계 해군 해전 역사상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전성의 기록을 세운 사람은 없답니다. 유일한 분이 누군가 하면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23전 23성. 이게 기록적인 성과죠. 이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을 이제 처음 가신 분이 서해 선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난세에는 영웅을 냅니다. 그래서 난세에 지금 영웅이 이제 났는데, 그 임진왜란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오성이에요. 오성 이항복 선생이에요. 오성인데, 이게 지금 영의정 오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지금 우리 서해 선생 뒤에 영의정이 이제 지금 오성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성이 한번 영의정하고 그 뒤에 또 영의정을 누가 했는가 하면 한엄이 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서로 말이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임진왜란을 마무리를 짓는데 누가 짓는가 하면요, 한엄은 조정을 지키고 오성은 뭔가 하면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러 갑니다. 가고 명나라에 가고 원군을 청해 오는 거예요. 청하고 온 것이 명나라의 원군이 온 것이 진린이죠. 진린. 이분이 와가지고는요, 임진왜란의 마지막 마무리를 다 지금 끝을 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뭔가 하면 오성 한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말이죠, 오성이 말이죠. 참, 이게 이제 참, 이렇게 국가에 공헌을 한 오성인데 말이죠, 이 오성이 말이죠, 기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양을 가느냐? 이 뭔가 하면요, 분당, 당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당파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이 지금 조선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당쟁이죠. 당쟁걸. 이 분당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당이 생기는. 그 이제 이것이 이제 시작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다 역사상 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분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조선조의 그 조직이 왜 이렇게 분당이 생기고 당쟁이 생기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료 조직은요, 이게 한정적입니다.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삼정성 육판서 아닙니까? 그리고는 삼정성 육판서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있는데, 지금 세종로 전체가 다 뭔가 하면 그가 지금 삼정성 육판서가 근무하는 관청이에요. 경복궁 앞에 세종로 큰 길 있잖아요. 거기에 쫙 이렇게 하고 삼정정 육판서가 하는 이제 정부 기관이 그거다 이제 들어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 지금 다 없어져 버렸죠. 그 만약에요, 일제가 다 그걸 훼손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남겨뒀다고 하면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제가 싹 다 지금 다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료 조직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요, 이 지금 과거를 봐가지고 들어가려 되면 그걸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요, 숫자가 한정적 아닙니까?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한정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청와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하여간 청와대를 누가 들어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람 정부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때문에 난리거든. 이것도 이게 왜 지금 조선조의 분당이 생기고 당쟁이 생기냐면요, 이 조선조의 관료 조직 자체가 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숫자가 제한적이에요. 숫자가 딱 제한적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출세욕은 자꾸 다 일어나잖아요.
나도 한자를 하고 싶은 생각 안 납니까? 안, 안 나시는구나. 한자를 하고 싶은 생각 난다 이 말이죠. 이게 요런 조직 구조 자체가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요, 분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조직 구조 자체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조선조의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조직 구조가 분당을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원인이. 그래서 처음에 동인서인으로부터 시작하죠. 동인서인. 그래서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인이 들어가서 그 지금 조정을 운영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서인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 때가 있고,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서인하고 남인하고 싸움이 대단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인은 주로 어딘가 하면 영남학파예요. 그리고 서인은 주로 기호학파예요. 그 서인들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금 충청도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 쪽으로 해서 다 서인들이. 근데 대체로 말이죠. 이제 어디가 그 지금 주도권을 잡는 건 서인이 조선조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잡고 이게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훈구파라고 해요. 훈구파. 이런 이제 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조선조의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성격, 이 제한적 성격 때문에 분당이 생겨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조직 구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조직 구조로 가지고 그 조직을 형성해 갖고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모습이나 성격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오성같이 말이죠, 그런 사람도 말이죠, 말년에 말이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기양을 가버린다니까요. 기양가는 이제 이런 그 지금 역사적인 현실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구타원님이 이제 오성, 그런 게 그 이항복 오성 선생의 이제 후손으로 이제 지금 종묘가 있는 대주동에서 이제 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모친은 그 민자인하죠. 이 모친은요, 대단히 이게 이제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민자이나 선지님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지금 민자이나라는 그런 이제 분인데요. 이 지금 구타원님이 어려서 천자와 소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배웠다는 것은요,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 예전에는요, 언문이라 그랬죠, 한글을요. 그리고 이제 주방가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편지하고, 참 저 어릴 때도요, 사돈에게 편지하면은요, 또 그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보내면 저쪽에서 또 답이 옵니다. 아마 또 그걸 모여 앉아가지고 그걸 막 읽어요. 근데 그 전부 다 이제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안에서 쓰는 그런 여자분들만 쓰는 것이 이제 이게 한글이고요. 이제 학자들은 주로 뭐라고 하면요, 한문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그 학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구타원님은 소학을 배우셔요. 천자문과 소학을, 한문을 배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방됐죠. 이게 열린 분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고 산술과 초급영어까지 배워요. 초급영어까지요. 이제 배워가지고 대한제국이 창설이 됐습니다. 다음 대한제국이 창설이 되니까 윤비황후, 황후지요. 그러니까요.
윤비항우의 시독으로 창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시독으로. 시독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윤비황후를 말이죠. 이제 그 범절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창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덕궁, 창경궁 그랬죠? 창덕궁. 그걸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몇 년간을 계시는가 하면요. 태공하기까지 6년간을 궁중의 법도를 익히십니다. 6년간 궁중의 법도를 지금 이 구타원님이 이제 익히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문과 1회까지 공부를 하세요. 창녕구에서 시독으로, 윤비항우의 시독으로 계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퇴골해가지고는 말이죠. 21세 되시던 해에 박장생과 결혼하셔요. 박장생 선생하고 결혼을 하셔요. 박장생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놓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이제 아들 이름이요. 그게 이제 박 씨하고 결혼했으니까 박난기예요. 이제 이분이 원불교에 입교해갖고는 이제 뭐로 나오는가 하면은 박창기 들어보셨죠? 박창기. 근데 또 이분도 그런 게 유명합니다. 이 박창기. 참 그런 게요. 태종사님 열반하셨잖아요. 28세 이제 원기 28년이죠. 28년에 열반을 하셨는데, 열반을 하시니까요. 그냥 온 대중들이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슬픔에 쌓였는데도요. 우리 이 박창기 선생님이 말입니다. 사진을 잘 찍으셔요. 갖고는요,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딱 지금 성탑에 가면 개미 열반상 보면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지금 있죠? 그 사진도 누가 찍었는가 하면 이 양반이 찍으셔요. 그 모든 사진을 막 여기서 펑펑 저기서 펑펑 떠들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는 뭔가 하면 아이고 방정밖에 저렇게 사진만 찍고 돌아다닌다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한번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그 대종사님의 열반 후의 모습이 먼저 사진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문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참 이분이 그렇게, 그러고는요 이게 상에 나가는데도요 사진이 있거든요. 상에 나가는데 일제가 딱 그 상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숫자를 한정을 시킨 거예요. 그 300명만 따라가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이 따라가 가지고 말이죠, 뭐 문제 생길까 봐 딱 그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300명만 뒤를 따르고 나머지 대중들은 말이죠 멀찍이 서갖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못 따라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지금 화정장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런 사진까지 이분이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장남을 이제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이제 창기죠. 그 다음에 팔타원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팔타원 황정신행이죠. 황정신행님도 아들이 한 분 있어요. 팔타원님도 아들이 한 분 있으세요. 황정신행님. 팔타원, 구타원 순서가 그러죠. 그 앞에 지금 팔타원. 근데 이제 팔타원님은 또 어떤 분인가? 아이고 이게 이제 얘기가 자꾸 엄만대로 나가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한국 근대화 초기에 참
사회복지 분야의 대부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한국보육원이에요. 그 당시에 보육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보육원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6.25가 났잖아요. 6.25가 나니까는요, 헬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분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한국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말입니다, 비행기로 제주도에 이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지금 팔타원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하고, 영어도 하셨어요, 팔타원님도요. 헬스 대령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거를 작전을 하는 것을 영화화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전송가예요. 그 팔타원님이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필국이에요. 강필국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요. 지금요, 한국보육원이 지금도 있어요. 양주에 있습니다. 한국보육원이요. 지금도 양주에 있는데, 이 한국보육원의 사회복지재단이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을 뭐라고 하면 창필재단 그래요. 창필재단. 그래서 요 창은 창기의 창이에요. 필은 필국이 필이에요. 그래서 창필재단 해갖고 지금 사회복지법인 우리 교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재단이 지금 이렇게 두 분의 이름 첫 자를 따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창필재단이다 하는 것을 이제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게 났고요. 1922년에요. 그 남편 박장성 남편이 참 급성 폐결핵으로 별세하셔요. 돌아가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구타원님 27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냐면요, 대종사님과 만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을 이제 27세에 잃어가지고 이제 남편의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 시점에 육타원 이동진화 선지님이 마련한 동대문의 창신동이라고, 지금 처음 그 서울의 교당의 첫 시작은 창신동에서 시작합니다. 창신동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서울에 지금요 해설사들이 있어요. 해설사들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떠나시면서 교화하셨던 그 역사적 흔적들을 다 더듬어 가지고 그 해설사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아는 온일교당 청년 하나도 그 해설사 숙대 나와가지고 해설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박혜연이라고 해요. 정릉교당 교도예요. 그 해설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초의 교당이 어딘가 하면 창신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신동에서 구타원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원기 9년 11월에 구타원님과 이제 그 대종사님의 첫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근데 이때는요,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상경 때예요. 첫 번째 상경에서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성성원 박사시와 지금 쌍둥이 박공명성 그랬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경에서 누구를 만나시는가 하면은 이제 구타원 이공조 선지님, 그 다음에 어머니 민자연아, 언니 이성각과 더불어서 창신동을 방문하셔가지고 대종사님과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제 원기 9년 11월이었다. 원기 9년 11월. 그 이제 원기 9년은 뭔가 아시죠? 예, 총부를 처음 여기서 이제 불법 연구의 간판을 처음 걸으신 해가 이제 원기 9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가셔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이 전부 인연들이 영광, 그 다음에 원평, 김제 이런 인연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부터는 서울을 집중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이제 드나드시면서 서울의 인연들을 이제 규합하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지고 처음 만남에서 불법연구회에 기의를 하시고 공주라고 하는 이제 법명을 받으셔요. 이름 멋지죠? 나도 이런 이름으로 죄를 받았으면 싶어요. 공주 이렇게 공주. 참 그게 대종사님께서 이미 이제 처음 만나실 때부터 아마 알으셨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공주. 그래서 이게 뒤에 어떻게 이제 전해지는가 하면 이 이름 자체가요. 세계가 함께 보는 구설. 세계가 함께 보는 구설. 이렇게 지금 이제 의역이 돼 가지고 이제 구타원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다. 세계가 함께 보는 구설. 이 구설 주자죠. 근데 이거 한 가지 공짜 아닙니까? 이게 혼자 보는 구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구설이 좋은 구설이죠. 그래서 공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법명을 이제 내리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명을 내리시고 원기 12년에 5월에 원기 12년 5월에요. 이제 5월에 이 뭔 일이 이제 있는가 하면요. 월말 통신. 이제 월말 통신은 말 그대로예요. 월 말에 그 달 한 달 있었던 일들을 쭉 모아갖고 통신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예요. 이 월말 통신 1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기 12년이에요. 12년. 5월에 이제 월말 통신 1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호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첫 구타운님, 이 구타운님께서 이때는 구타운도 아니시죠. 그러니까 공주죠. 여러분께서 말이죠. 첫 1호에 월말 통신 1호에다가 이제 그를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수필해 가지고 실으시는 거예요. 그 법문 수필이 뭔가 하면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이 법문을 말이죠. 최초로 월말 통신 1호에다 실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하면 이 의미가요. 서울에서 말입니다. 대종사님 가셔가지고요. 이 법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이제 그렇게 이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문을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셨잖아요. 하시니까는 그 법문 내용을 당신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대종사님께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얼마나 이게 숙달되니까는 이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 법문 말씀을요 그대로 소피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빠지는 것도 있겠죠. 그때 이 당시에는 속기로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또 속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아이간 속기사 다 없어진답니다. 지금 5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요 속기사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을 하면은요 하는 말이 그냥 문자로 다 그냥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지금 아직도 지금 그것이 본격화는 못 됐어요. 본격화는 못 됐는데 서서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방송 강의한 것도요 앞으로요 뭐 이렇게 적어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뭐냐면요 그대로 전부 다 그 문자로 다 문자화 되는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러지도 않았는 이 시절에 말이죠.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이 법문을 수필해 가지고 처음으로 발표를 하세요. 이게 이제 고타원님의 처음 법문 발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문은요,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정전에.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그러면 그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수행편, 정전 수행편, 뭔 제목으로 나옵니까? 최초법어. 예, 맞죠. 예, 최초법어. 자, 최초법어. 최초법은 처음에 뭡니까? 수신의 요법. 두 번째, 제가 요법. 세 번째,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네 번째, 고라니 지도자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최초법어가. 수신의 요법, 제가 요법,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수신, 제가, 평천하예요. 수신, 제가, 평천하. 이게 이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법문을 하셨던 내용들을 그 후대 시절에 다시 정리를 하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는 수신의 요법이에요. 그러고는 제가 요법이에요. 그러고는 사회적으로는 강자학자 진화성 요법. 그래서 이 엄청난 법문이거든요. 강자학자 진화성 요법이. 전요 사실은요, 제가 사감을 할 때요, 우리 학생들이 그때 학생 운동이 아주 극심할 때 제가 사감을 했거든요. 이제 학교를 가면요, 데모하고 말입니다. 그러고는요, 사회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도 대학생 역할을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이 이 사회과학 공부가 극성을 부렸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말이죠, 우리가 원불교가 이런 학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답을 그들에게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고민을 했다니까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지금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작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법문이에요.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그래서요, 제가 만든 첫 저술. 첫 저술의 제목이 뭔가 하면 강자약자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렇게. 이 책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던 시대적 고민을 그거다가 다 해가지고 학생들에게다가 이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법문의 시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것이다 이 말이죠. 월말통신 1호에서 약자로서 강자되는 법문. 자, 이게요 대단한 것입니다요. 강자로서 뻐기면 안 됩니다. 약자로서 위축되면 안 돼요. 약자는 강자를 서성삼으라 그랬어요. 맞죠? 약자는 강자를 서성삼으라.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키워줘야 돼요. 강자는 약자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이 되면은요, 그렇게 됩니까? 더 자기가 강해지겠죠. 참, 이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강자가 됐으면요, 그 정도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족이 안 되면은요, 절대로요, 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족이 행위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족. 족함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때그때 우리는 족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 강자는 강자로서 그만한 정도의 강자로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일단 강자가 돼 보세요. 아이고 지금 일본 하는 꼬라지 보고 미국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려면 비트 상하죠. 자 보세요. 다 가라앉습니다. 미국도 가라앉아요. 일본 가라앉아요. 절대로 일본이요. 인과적으로 봐도요. 아까 제가 임진왜란 7년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 많은 전란들을 우리가요. 침입을 얼마나 당한가만요. 1000여 번이 당하는 900 몇 번을 침략을 당한 침입을 당한 거예요. 900 몇 번을 당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한 번도 우리가 침략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효종대왕이 북벌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효종대왕이 일찍 돌아가시 버리니까 수포로 돌아갔어요. 안 하기를 잘했지. 그때 했더라면요, 침략을 깨지는 거예요. 안 한 것이 깨지는 거다 말이죠. 이 역사적 사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900 몇 번의 말이죠. 침입을 당하면서도 버텨내거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